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성우 정의진. 성우 박유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후! 오디오 코믹스. 본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오디오 코믹스에게 물어봐! 빠밤. 빠밤. 네, 2020년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무려 167명. 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와, 질문의 수가 정말 많았는데 얼마나 오디오 드라마에 여러분들 관심이 많은지 알 네.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네. 싶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20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했지만 섭섭하죠. 너무나 네. 또 많은 분들이 정성껏 질문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네. 다 해드리는 걸로. 할 수 있는 네. 한 저희의 체력이 지치지 않는 한. 체력이 지치고 목이 나가도 네. 저희는 내일 녹음은? 네. 내일 녹음이고 나발이고 저희 나발이고. 여기서 그냥 네. 다 불태우고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는 먼저 가장 질문이 많았던 우리 사운드 디자인 팀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정말 중요하죠. 네, 아무래도 이 오디오 드라마이기 때문에 네. 이 사운드에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았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네. 사운드 디자인 팀은 성우들이 열심히 연기한 파일을 예쁘게 편집하고 가공하고 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작업을 하고 있죠. 우리 뭐 효과음이나 BGM 뭐 그런 것들 멋지게 믹싱해서 여러분들의 귀를 만족시켜드리는 팀이 바로 사운드 팀입니다. 거의 뭐 사실 오디오 드라마는 편집 예술이다 할 정도로 그럼요. 이 편집하고 사운드 팀의 이 역할이 정말 크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해가 갈수록 이 정말 믹싱 기술이 다양해지더라고요. 지난번에 옷박싱에서도 말했다시피 좀 폭탄 터지는 게 정말 뭐 서라운드로 이렇게 나오는데 잠을 못 잘 정도예요. 예. 네. 그 정도로 이제 네. 듣는 분들에게 현실감과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맞아요.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네. 제가 네. 질문할 테니까 의진 씨가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좋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네.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 음향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다면요? 네, 아무래도 음량 밸런스입니다. 오디오 드라마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무래도 크게 음악, 보이스, 사운드 이펙트, 앰비언스, 현장음이라고 하죠. 네. 이것들이 있고 이를 최종적으로 하나의 결과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밸런스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추가로 음향뿐 아니라 편집부 자체가 작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작품 분위기다. 그쵸. 우리 선배님도 작품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네네네. 작품마다 이 편집과 음악의 분위기가 정말 완전 천차만별이잖아요. 다르죠. 네. 네. 악기도 다르잖아요. 네. 어떤 거는 타악기 위주고 어떤 건 현악기, 어떤 건 뭐 여러 가지 악기 맞습니다. 위주로. 네. 그리고 또 그 작품에 맞는 효과음들을 자체적으로 열심히 찾고 만들기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에 맞는 음악, 효과음, 앰비언스를 선곡하고 알맞은 위치에 넣어서 작가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과 성우님들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보다 더 직접적으로 청자에게 와닿을 수 있게 표현하고자 우리 아코 편집부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사운드 팀 고생한다. 화이팅! 네, 정말 고생 많습니다. 네,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디자인을 하며 생긴 직업병이 있으신가요? 아하. 예를 들면 이 소리는 이런 상황에서 쓸 폴리로 적당하겠다 등등. 아무래도 이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이건 효과음이네, 이렇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구나, 이건 뭘로 녹음을 할까? 라는 생각을 영상물을 볼 때마다 늘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길을 다니면서도 뭔가 쓸만한 소리가 있다면 바로 녹음기를 들고 탁 녹음을 바로 합니다. 이게 녹음이 없을 시에는 핸드폰으로라도 딱 녹음을 합니다. 자, 이 TMI지만 최근에는 이 고향에 내려갔다가 불가역에 사용을 하려고 창호지문을 직접 녹음해서 창호지문. 네, 창호지를 창호지. 만들고. 그 문. 이거 딱 침 묻혀서 이렇게 뚫리잖아요, 이런 거. 네. 전래 동화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말라는데 다 딱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들어가면 큰일 나죠. 네. 그 창호지문을 직접 녹음해서 바로 편집에 사용한 적이 있대요. 또 하나 생각나는 건 예전에 길 건너려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바로 뒤에서 소방서문이 열리면서 소방차 사이렌이 울렸는데 그때 편집 토끼들이 일제히 폰을 들어서 딱! 사이렌 소리를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이 한국의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많이 귀하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네. 정말 이 열정이 대단하다라는 네, 생각이 진짜 드는 답변이에요. 와, 이 정도면은 거의 실생활에서는 거의 24시간 녹음인데 쉬는 날이 없겠어요. 네, 대단합니다. 쉴 때도 갑자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하면 확 그냥 끊어서 코 고는 소리가 뭔가 잘 나오는 것 같다. 바로 빡! 네. 녹음해야죠. 자,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갈게요. 작품 중에
표현하기 어렵고 애먹었던 소리나 상황이 있나요? 매번 있습니다. 만들기 쉬운 작품은 없고 늘 편집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표현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편집하기에 늘 어렵고 애먹고 있습니다. 편집자 한 명의 의견에 따르면 네. 가장 애먹었던 소리는 킹스메이커의 말 다루는 소리라고 하네요. 요 소리. 네, 편집할 때 말과 함께 울부짖었다고. 말소리가 좀 쉽진 않을 것 같네요. 쉽지 않죠. 네. 바로 제주도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아니면 저기 경마공원 가야 되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러게요. 이런 동물들 소리가 사실 의외로 이 현실감을 주면서 또 찾아야 되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영화도 동물과 함께하는 영화가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갈게요. 네. 작품마다 메인이 되는 소리는 어떤 건가요? 편집자에게 물어봤지만 다들 때때로 다르다고 합니다. 케바케다. 케바케다. 그렇죠. 답을 주셨네요. 네, 자, 가끔 작품 속에 나오는 타 작품 BGM인 경우가 있는데 합의하에 된 건가요? 아니면 즉석에서 결정하신 건가요? 예리하십니다. 네. 자, 편집하면서 즉석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라기보다는 작품의 분위기를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대신 그렇게 넣을 때 해당 작품을 편집했던 편집자에게 물어보고 넣습니다. 네. 예를 들면 네. 야야 작년 작품이지만 네. 와우에서 맥킨이 보고 있던 영화 중 하나는 펄이었습니다를 편집자님께 꼭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네요. 몇 트랙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맥킨이 보고 있던 영화가 펄이었군요. 이해했어요. 전 지금 글을 읽으면서 네. 지금 이해했습니다. 와우 작품에 맥킨이라는 캐릭터가 영화를 네네네. 보고 있는데 그 영화의 그 배경음이 네네네. 저희 아코에서 제작했던 펄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펄이 한 편의 영화 같은 또 그런 작품이거든요. 펄 사운드 트랙 어마어마하죠. 네. 웅장해요, 진짜. 자,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좋은 소리를 위해 듣고 또 듣느라 피로해진 귀를 위한 케어법이 따로. 이거는 정말 도움이 되는 팁이네요. 꿀팁이네요. 자, 네. 케어법이 있으신가요? 편집자 1. 자, 변성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1, 그냥 잡니다. 편집자 2. 몇 달 전부터 이명이 심해져서 이명 치료링거를 꾸준히 맞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이명은 착력 떨어지는 신호라고 해서 긴장 중입니다. 모든 분들 귀 건강하세요. 편집자 3. 지하철 바퀴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귀가 아파 대중교통 이용 시에 되도록이면 귀마개를 사용합니다. 개인 시간엔 되도록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나랑 같이 했던 애니메이션 그 캐릭터 같은데. 그건데. 맞습니다. 자, 편집자 4. 떨어졌는데 4. 퇴근 시간에는 이어폰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려 하고 집에서는 스피커로 듣습니다. 할머님. 아이고 허리. 이거 저 이어폰. 빠져가지고. 스피커로. 그쵸. 이제 우리가 솔직히 헤드폰으로 듣는 게 또 엄청 그쵸. 정말 집중할 수 있고 좋긴 한데 가급적이면 장시간 정주행을 하실 때에는 이 귀 건강을 위해서는 좀 그냥 맞아요. 스피커로 들으시는 게 아마 좀 나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귀가 또 우리 일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네네. 또 건강 관리에 철저히 또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네. 내용뿐만 아니라 배경이나 인물의 움직임과 표정이 중요한 웹툰을 오디오만으로 표현할 때 어려운 점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무엇인가요? 웹툰의 경우 한 컷, 한 행동에 대해 여러 문장의 대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사를 실제로 말해보면 행동이 한 컷만으로 끝나면 어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인물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도록 스스로 대사 치는 인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며 인물의 대사를 곱씹으며 행동을 상상하고 상상한 행동을 최대한 소리로 구현할 수 있도록 편집합니다. 또 소리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고 생각될 경우엔 왠지 이거 2배속으로 나갈 것 같아요. 자막 나가고 2배속으로 나갈 것 같아요. 네. 생각될 경우엔 살짝 비틀어서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예를 들어 그녀의 심청에서 승상 부인이 승상 아들을 찌르고 탈출하여 심청에게로 가는 장면에서 웹툰상으로는 꽃을 지려밟고 탈출하는 것이었지만 꽃을 밟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인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그렇죠? 이건 시각적인 정보가 없으니까 감안하여 승상 아들을 지려밟고 탈출하는 것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자, 꽃을 지려밟는 장면이 제가 이야기로는 승상 부인을 속박하던 것들을 지려밟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승상 아들을 밟고 탈출하는 것이 의미가 많이 퇴색되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담당 시나리오 토끼가
꽃을 밟든 아들을 밟든 통념을 밟고 일어선다는 뜻으로 상통되지 않나요? 이야, 깊네요. 깊어요. 라고 했고 그 의미도 마음에 들어 최종적으로 승상 아들을 밟고 탈출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처럼 소리로만 들었을 때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원작의 의미가 너무 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앰비언스, 현장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웹툰을 보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넣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답을 이게 되게 주셨어요. 해석적인 것도 굉장히 의미 해석도 최대한 이 원작 그대로 가면서도 이거를 최대한 청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좀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 부분이고 네네. 이제 웹툰이랑 비교해서 들으시면 확연히 이건 오디오적으로 연출을 이렇게 했구나라는 거를 그쵸. 비교해서 듣는 재미가 있을 것 또 같아요. 웹툰에서는 이제 작화의 또 매력이 있겠지만 오디오에서 청각적인 그 또 새로운 매력이 있으니까요. 많이 비교해 보면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연출이 무엇인가요? 자, 편집자 1. 다시 나오네요. 네. 본인이 편집한 것 중 기억에 남는 건 올해에는 써니나잇이었습니다. 현우가 혼자 흥얼거리는 장면이 엔딩으로 들어갔던 그 장면을 편집할 때도 하고 나서도 지금까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편집자 2. 올해는 레인보우 시티 1편 4트랙 오청훈이 지하에서 튀어나오는 부분이었는데 비슷해요. 그 부분은 편집하고 난 이후에 믹싱하면서 소리 질렀던 기억이 있사옵니다. 소리를 질렀다. 자, 편집자 3은 나랑 같이 했던 애니메이션이었어. 자, 미성이었어요. 편집자 3. 최근에 작업한 그녀의 심청 외전 1에서 절벽에서 떨어지려는 심청이를 뺑덕 어미가 잡는 장면, 후루룩 지나가면 어떤 장면인지 놓치게 될 것 같아서 슬로우 모션으로 연출했습니다. 아하. 슬로우 모션으로 연출하기 위해 녹음 때에도 신이님과 명희님께 연출에 대해 말씀드리고 슬로우 모션처럼 호흡을 부탁드렸어요. 떨어진다. 그 외에 심청 본편 인당수 장면, 몸종이 벌레 넣는 장면도 기억에 남습니다. 벌레를 무척 싫어하기 때문에 듣다가 헤드셋 벗어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아하. 편집자 4. 이 고라니전에서 라니가 변신하는 장면입니다. 작가님이 마법소녀 변신을 참고하셨다는 글을 봐서 유튜브에서 변신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던 게 기억에 납니다. 변신 영상 하면은 또 우리 의진 씨가. 그럼요. 아하. 제가 그래서 이 고라니전의 변신 씬을 직접 들어봤거든요. 어떤 느낌이 있었나요? 어, 몇 바퀴 돌았나요? 뾰로롱 하고 몇 바퀴 돌았나요? 이제 오디오가 너무 또 길어지거나 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적당한 선에서 뾰롱뾰롱하게 이게 샤랑샤랑하게 잘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뾰롱. 개인적으로는 샤랑샤랑. 저는 긴 걸 좋아해서 네네. 변신씬이 긴 걸 좋아해서 이 뱅크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이제 처음 애니메이션에서는 알았어요. 변신씬을 네. 작화 힘을 빡 들여서 네. 그걸 이제 계속 재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런 것처럼 물론 고라니전은 변신씬이 얼마 안 나와서 뱅크씬처럼 만들진 않았지만 네. 향후에 오디오 드라마에 이런 작품이 나온다면 변신씬을 뱅크씬처럼 BGM을 정말 빵빵하게 길게 넣어서 막 코러스 있죠. 진짜 찐이다. 막 이런 걸 넣어서 만들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야, 여기에 또 이렇게 아이디어까지 한 스푼 얹어주고 또 가십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갈게요. 네.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면 사운드 디자인을 시작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어떤 틀을 잡고 디자인 작업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작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디오 코믹스의 모든 작품은 시나리오, 녹음, 편집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팀은 시나리오 각색팀 1, 편집팀 1 이렇게 함께 하게 되는데 보통은 시나리오가 결정되고 시나리오가 나올 때쯤 스케줄과 편집 스타일을 보고 편집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편집자는 각색팀 한 명과 함께 녹음에 함께 참여하고 이후에 편집을 맡아 결과물을 냅니다. 그렇기에 시나리오가 완성된다고 바로 사운드 디자인 편집을 시작할 수 없고 우선 작품을 맡겠다고 결정이 되면 작품을 우선 읽어보면서 그리고 녹음을 하면서 각각의 분위기와 편집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하며 편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작 이제 시나리오만 보고 만약에 편집이 들어갔을 때는 미리 편집이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면은 우리 연기자 성우들이 어떤 톤으로 또 연기를 하게 될지 모르고 즉석에서 또 좋은 게 있으면 추가하게 될 수도 있고 별로인 게 있으면 뭐 걷어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제작 과정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단독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유동성도 있고, 이렇게 그쵸. 계속 이렇게 서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장면마다 BGM을 선정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부분이 있다면요?
네, 소위 말하는 음악 자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리. 음악이 시작되는 위치 선정이 중요하고요. 그 위치, 그 분위기에 어울리는 곡을 뿅 넣게 되죠. 드라마, 영화, 그리고 광고 등 연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음악이듯 네. 오디오 드라마 역시 음악이 무척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 동감입니다. 그렇죠? 그럼요. 네, 장면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선곡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역시 이제 음악, 그쵸. 저희가 뭐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만화를 보든 이 오스트, 이 음악의 힘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오디오 드라마에서는 이 음악의 힘이 더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카메라 앵글과 그거 일반 영화나 이제 드라마에서는 이제 OST도 있고 뭐 앵글도 있지만 네. 앵글의 역할까지 다 해주는 것이기 네.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게 배가 되죠. 가장 또 기억에 남는 아코 오스트가 있나요? 아코 오스트는 저는 제가 참여한 패션. 패션. 예. 패션 OST가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네, 너무 멋있었어요. 네, 약간 웅장한. 예, 엄청 웅장하면서도 그쵸. 뭔가 가슴 뛰게 하고 뭔가 약간 피돌게 하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저는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참여했던 네. 네, 팍스보비스라는 작품에 아하. 그 엔딩송이 있어요. 첫 주연. 네. 그 1편에 나오는 엔딩 그 음악이 되게 길게 깔리거든요. 마지막에 끝나면서. 네네네. 딱 들으면서 진짜 여운이 확 느껴지면서 정말 좋더라고요. 네네. 참. 좋습니다. 네, 다음 가보겠습니다. 한 작품에서 폴리, OST, 볼륨 조절 등 음향 연출을 담당하는 편집자가 따로 있나요? 편집자마다의 특색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각자 담당한 작품이 궁금합니다. 자, 믹싱 엔지니어는 따로 없습니다. 네. 각각 자신이 편집을 하는 편집자가 연출, 편집, 믹싱을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멀티플레이. 네. 자, 이 대표 편집자 하나씩 말씀드립니다. 자, 순서는 앞선 답변과는 상관없습니다. 자, 편집 도끼 1. 렌슈트! 토끼 2. 하프라임! 3. 그녀의 심청. 4. 유실! 5. 눈물을 마시는 새. 오. 아하, 비슷하면서도 다 다른 느낌. 달랐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섯 토끼들의 대표작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하. 편집 도끼 4가 유실. 네. 저는 유실 작업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네. 뭐 예를 들어서 계절도 되게 담아주셨거든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겨울을 조금 더 표현을 하고 싶어서 네. 이 대사는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제가 생각을 못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디렉팅을 주셔서 네. 한 수 배울 것 같습니다, 진짜로.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예. 연기를 하실 때 도움을 또 받으실 수 완전 다르죠, 완전 네. 다르죠. 제가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사운드적으로 그 계절을 또 담아내시려고 한 노력이 저는 너무 좀 감동을 받았었어요. 좋네요. 네, 유실 편집자분 앞으로 또 작업해요. 자, 다음. 자, 같은 상황의 효과음이 작품마다 다를 때가 있고 어떤 작품의 효과음이 어떨 때는 퀄리티가 다르게 느껴지는데 작품마다 사운드 감독님이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품마다 편집자는 다릅니다. 딩동댕. 다음 질문. 네. 자, 내가 땄지만 진짜 잘 땄다 생각하는 폴리가 있다면 편집자 1, 2, 3, 4 다시 등장합니다. 네. 편집자 1. 면치기. 편집자 2. 토요일에 주인님의 쓸고 만든 콘돔 씌우는 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콘돔 한 통을 썼는데 3개인가 찢어 먹었거든요. 잘 안 찢어지는데. 얼마나 얼마나 열심히 하셨으면. 야, 이거 좋아요. 3. 그녀의 심청 목탁 소리입니다. 목탁도 치는 기술이 있습니다. 손목으로 치느냐, 팔로 치느냐? 저는 몰랐습니다. 유튜브에 목탁 치는 법을 잘 보고 연구한 뒤 땄는데 매우 잘 나왔습니다. 네. 목탁 치는 법 108배 들이고 치는 건가요? 뭐죠? 저 종교가 없어가지고. 이 후일담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손목에 스냅이냐 아니면 이렇게 치는 치냐. 건지. 네. 근데 이렇게 치는 목탁도 있잖아요. 전원근을 이용해서 이렇게 치는. 이렇게 들고 치는 목탁도 있고 일본에서는 이렇게 두고 치는 것도 있잖아요. 네, 두고 치는 것도 있고. 목탁이 다양하니까요. 네, 그렇죠. 목탁의 다양성 인정합니다. 자, 편집자 4. 유실에서 서주가 술 추정할 때 책상 내려치는 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마음에 드는 소리가 잘 안 나서 손바닥
팔꿈치 이마로 쳤다고요? 이마로 쳤다고요? 이마 등으로 땄는데 이마로 내려치는 소리가 제일 좋았어요. 빡! 아 여러분 맞박 파워. 맞박 소리였다고 합니다. 아 그랬군요. 이거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들으면서 분노가 더 맞박이었구나. 잘 느껴지겠어요. 아 그럼요. 거의 부서졌죠. 택자 거의. 자 가겠습니다. 자 옷소리나 발걸음 소리 같은 폴리들은 직접 움직이면서 따시나요? 기본적으로 있는 소리를 사용하며 직접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아코에는 폴리실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서 열심히 또 폴리를 창작하고 만드는 또 시간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이제 물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낼 때도 그쵸. 있죠. 먹는 거 같은 경우는 성우들이 직접 내는 경우가 많고요. 옷소리는 자신 있게 낼 수 있죠. 그냥 살짝만 움직여도 들어가거든요. 마이크가 비싸가지고 소리를 잘 잡아먹더라고요. 네. 자, 다음 네. 질문.